뭐 여기에서는 이제 엑스포넨셜 하다 그랬죠. 오다가 성장하고 하는데 이쪽 그 정합선, 이 녹색 선들이 여기에는 대단히 촘촘하다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촘촘하다는 얘기죠. 네, 촘촘하기도 하고 실제 요 압력은 엄청나게 높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P가 뭐 3만 바, 그래도 3만 바면 보통 1바가 1기압 정도 되니까 거의 3만 배니까 말도 안 되게 높은 건데, 근데 되게 많이 촘촘하잖아요. 저 얘기즉슨 그 압축액 정도의 영역에서는 제 아무리 압력을 막 높이고 누르고 땡기고 해봤자 TS 성분항에서 별로 그렇게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력 가지고 뭘 바꾸기는 힘들어. 근데 대신 온도는 500도, 400도, 300도, 200도 온도 변화에 따른 변화는 되게 크죠. 예, 그래서 액체는 뭔가 뭐 엔탈피든 내부 에너지든 온도에 따라서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압력 가지고는 뭐가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압축액에서 뭐 선들 찾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같은 온도의 포화액 찾으라고 했잖아요. 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뭐 지식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 저 스팀이라는 거, 물이라는 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비열도 크고 성변화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열 전달을 사이클을 돌릴 때 많이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스팀을 쓸 건데, 자, TS 선도가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스팀 파워 사이클을 구성을 할 거냐? 뭐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만들면 되겠다에 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럼 최초에 이제 가지고 시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기로 카르노 사이클이 뭐 리버시블한 사이클의 대표적인 거죠. 가장 효율이 높고. 그래. 그러면 스팀을 가지고 카르노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좋겠지. 카르노 사이클은 TS 선도에서 직사각형이었어요. 구멍 두 개, 등엔트로피 두 개. 이 네모의 창이야. 이 네모를 어딘가에 한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는 이제 여기다 놨어요. 한번 돌려봅시다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쳐다봤더니 예, 뭐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렇게 1, 2, 3, 4 보겠죠. 이제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이제 쭉 갇힌 클로즈드 된 파이프라인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1, 2 상변화가 되는 과정이죠. 포화액에서 포화입니다. 자, 2, 3은 등 엔트로피로 쭉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제 팽창하는 터빈 같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터빈. 그다음에 3, 4 증기에서 액체 쪽으로 상변화가 또 되죠. 열을 밑으로 버리겠죠. 4, 1 또 등 엔트로피의 압축이 되네요. 이렇게 돌려주고 있겠다. 봤더니 있겠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는 항상 포화 상태네. 그렇죠? 항상 포화액하고 포화 증기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2, 3을 터빈을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터빈이 돌아가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그 포화액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죠. 자, 건도가 건도가, 자, 여기는 건도가 1이죠. 여기는 어때요, 건도가? 뭐 1이 안 되겠죠. 0.7이나 뭐 이렇게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액체가 많아지죠. 액체 방울이 많아지죠. 터빈 돌 때 항상 액체 방울이 많이 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터빈 돌 때 이렇게 날아가고 부딪히고 파손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4번에서 1번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얘도 기체하고 액체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압축을 하니 얘도 뭔가 와서 좀 파손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포화 상태니까 물방울이 날아와서 부딪히는 이런 좀 우려가 되게 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좀 그러네. 자,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 돌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이 팽창하고
압축을 좀 물 없이, 액체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해낸 게 이제 이렇게도 누가 또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 네모를 어떻게 했어요? 위로 끄집어 올렸죠. 그래서 3, 4는 뭐 이제 Q 아웃을 내보내면서 뭐 상변화를 하는 겁니다. 상변화 여전히 이용하고 있죠. 대신 4에서 1 가는 거 이게 상변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포화도는 밖에 있죠. 그래서 터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냥 기체가 쭉 팽창하는 거죠. 뭐 괜찮아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자, 4번에서 1번은 좀 애매해요. 자, 여기가 요 바깥쪽이죠. 여기는 이제 압축액이죠. 근데 요런 데는 뭐라 그래야 돼? 요런 데는 애매하지. 자, 우리가 정해진 압력선이 정합선이 인계점 넘어서는 요렇게 됐어요, 그죠? 대충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기체고 여기는 특별히 상변한 구간 없이 스물스물 그냥 장난하는 대로 그랬죠.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저기는 4번에서 1번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뭔가 뭐 스물스물 이제 액체인 듯 기체인 듯 하는 구간이 있고 이제 1, 2가 이제 또 열렸다를 받아야 되죠. 자, 저 1번 1번 봅시다. 자, 1번의 압력은 어떻다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1번하고 오른쪽에 있는 1번의 압력의 차이는 빠르죠. 1번에 어디쯤 있는 거야? 잘 봐. 포화돔의 저 왼쪽 위에 상당히 높이 있지. 그 압력이 어때요? 예, 뭐 무지막지하게 높대요. 무지막지하게 높고요. 자, 온도도 높죠. 1번, 2번 온도가 왼쪽에 있는 부분은 온도가 엄청 높아요. 자, 2번이 아까 등엔트로피 팽창하는 터빈의 입구가 되죠. 그러면 그 터빈의 입구에서 온도도 되게 높고 압력은 물론 이번의 압력은 1번의 압력보다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왼쪽보다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압력도 대단히 높고 온도도 높아지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자, 이러면 이제 뭐예요? 터빈이나 기계 장치 되게 잘 만들어야 되죠. 제조가 못 버틴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도 될까 안 될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내가 굳이 이렇게 끄집어 올린 거는 여기에서 좀 액체 없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에서 액체가 없으려면 1, 2, 3 이렇게 가지 말고 2를 밖으로 더 끄집어내면 어때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액체가 없잖아. 그거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할 거고. 자, 여기는 액체, 기체가 섞여가지고 이제 압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체 압축하는 거를 이제 컴프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얘는 왼쪽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액체만 있는 쪽으로. 액체만 압력을 높여주는 거는 컴프레서라고 안 부르고 펌프라고 불러요. 자, 컴프레서는 액체, 기체를 압축하니까 쪼그라드니까 컴프레서지. 근데 펌프는 뭐예요? 그냥 우리 물 퍼올리는 펌프 같은 거예요. 그냥 가압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액체를 갖다가 펌핑을 해서 압력을 높이자라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오른쪽 아래 그림을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숫자가 1, 2, 3, 4가 좀 앞에하고 좀 다르게 붙었습니다만, 자, 1번이 어떤 낮은 압력에서의 포화액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액체 아니죠. 얘를 가압을 해서 2번으로 만들었죠. 내가 원하는 압력까지 높인 거예요. 자, 물을 가압해서 높은 압력으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일이 많이 안 들어요. 쉬워요. 자, 기체를 압축해서 압력을 높이려면 이걸 이렇게 쪼그라뜨려야 되잖아. 일이 많이 드는데 액체는 높이가 거의 안 변하죠. 네, 그래서 가압에 의해서 좀 이따 나와요. 가압에 의해서 얘를 압력 높이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요. 액체를 압력 높이는 게. 자, 잘 안 보이니까 크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부를게 지금. 이런 TS 성도에 이런 포화dom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얘를 높여서 가면 여기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안 돼. 내릴 거야. 그래서 다시 요 컨셉으로 두되, 자, 요 라인의 압력은 어때요? 일정하죠? 네. 요 라인의 압력도 일정하죠? 네. 왜? 상변한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브레이튼 사이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항상 상단 압력이 있고 하단 압력이 있고 거기를 컴프레서 터빈이 등엔트로피로 왔다 갔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랬잖아. 생각하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열교환 위에서 일어나고 아래에서 일어날 거야. 열교환 과정은 아까 정압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만일 내가 어떤 특정 높은 압력, 상단 압력이 있어요. 걔의 정압선을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이렇게. 낮은 압력이 있다고 그랬죠. 걔 하단 압력의 정압선도 뭔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이 두 개의 압력을 따내서 열교환 Q인 Q아웃이 발생을 할 건데, 자, 요 모양을 이용하되, 아, 터빈이 문제야. 액체가 많아. 얘도 문제야. 섞여 있어. 뭐라 그랬어? 아예 밖으로 뺍시다. 물만 압축하자. 자, 그럼 어디서 하면 돼?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제일 가정하기 쉬운 데가 어디예요? 포화액은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잖아. 감찾기가 좋아하는. 자, 그래서 시작점 1번이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저압단의 포화액이죠. 여기에서 액체를 가압을 하면 이상적으로는 등엔트로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단 압력을 만나겠죠. 여기가 2번이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에서 2는 저 밑에 다 써 있습니다만,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다음 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네요. 자, 1에서 2는 등엔트로피 압축이죠. 예, 다 그대로 써 있어요. 네. 자, 1에서 2가 등엔트로피 압축인데 액체를 압축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액체를 가압하는 거는 우리 물 펌프 얘기 알잖아요. 펌프라고 부르고. 자, 그럼 금방 상단 압력까지. 내가 좀 이거를 너무 벌어지게 그리긴 했지만 잠깐 뭐라 그랬어요? 압력선이 대단히 촘촘하다 그랬죠. 실제로는 이 두기가 되게 가까워요. 되게 가까워요. 그 그림도 그렇게 되게 좀 빼빼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올라갔어. 자, 그 다음에 요선이 다 일정한 압력이에요. 그죠? 높은 압력, 낮은 압력이라고 친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열을 하는 거야. 자, 물이 있어. 저 오른쪽 위에 그림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일러. 물 끓이는 게 보일러 아니에요? 자, 이거 찬물부터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석탄 같은 거, 석탄을 이렇게 가루를 잘게 쪼개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라이터를 붙이면 석탄은 불 안 붙죠. 어떻게 하냐? 흩날리면서 불을 확 가하면 가루면 그래도 훨씬 잘 타요. 그렇게 해서 고온의 연소실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돌려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면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끓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건 다 파이프 속을 흐르는 건 정압이라고 봤으니까 정압 라인을 따라가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다혈전기로 계속 나아가겠죠. 이 라인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가냐? 가다가 적당히 이제 멈추죠. 자, 아까 터빈이 액체가 있는 게 문제라 그랬으니까 밖으로 뺄라 그러면 계속 여기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가서 한 여기까지 가서 떨어뜨리면 등엔트로피로 떨어뜨리면 출구에만 물 조금 생기죠. 네. 그래서 요런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출구에는 뭐 조금 생겨도 뭐 일반적으로 생겨도 상관없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럼 3번을 여기 2에서 3까지가 보일러 정압 과정이고
여기에 이제 Q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에서 4 터빈이죠. 터빈으로 쭉 팽창을 시켜요. 역시 사실 다 써있는데 내가 왜 또 쓸까? 아빠네는 안 썼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못 쓰네. 자, 3에서 4 터빈. 자, 뭘로 가정하면 좋겠다. 얘로 팽창이 되고. 자, 어디까지 팽창을 시켜야 되냐면 요 하단 압력까지 내려가야 되죠. 하단 압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4 그리고 P1하고 P4하고 같은 라인이죠. 여기까지 떨어져. 4번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가야 되죠. 거의 포화진인데 얘를 포화 액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열을 빼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서 잔열이 나올 거고 그 잔열을 식혀줘야 돼. 식혀줘야 돼. 그래서 4에서 1은 마찬가지로 얘도 열교환기를 그냥 파이프라인을 흘러가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정확 과정이고 식혀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열교환기 그리기에 되게 전형적인 열교환기를 귀엽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Q아웃이 나오죠. 자, Q아웃이 나오죠. 자, 저 말인 즉슨 그 잔열 때문에 나오는 거를 무언가가 와서 식혀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에어컨 실외기에 우리가 공기바람을 불어줘도 식히듯이 실제 발전소 석탄화력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열교환기가 우리 저 스팀 지나가고 얘를 식혀주는 주체는 바닷물 같은 거죠.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찬물로 이렇게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력발전소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드시 바다랑 가까이 짓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 발전소 바다에 짓는 것도 밑에 쪽에서 식혀줘요. 우리가 항상 연력학 제2법칙에서 반드시 저열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클 돌리려면 저열원이 있어야 사이클이 형성돼서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바닷물이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4번에서 1번은 열교환기인데, 자, 기체가 잔열을 일고 액체가 되는 현상을 물자로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기체가 포화전기가 물방울이 띵띵 액체가 되는 거예요. 포화전기. 결이라고 배웠어요. 예, 뭐가 됐든. 예.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응축이라고 그러는데, 응축, 컨덴세이션. 우결이라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물방울이 맺힌다라는 느낌의 응축이라고 해요. 컨덴세이션. 기체가 액체되는 물방울로 맺히는 거예요. 컨덴세이션이고, 그러면 이 컨덴세이션을 일으키는 장치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컨덴서, 응축기. 정확과정 Q아웃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끄집어냈죠. 이렇게 네모를 잡아내서 그거 뺐어요. 양쪽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봤더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등의 트로피, 정압 열전달, 등의 트로피, 정압 열전달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요게 스팀을 이용하는 이상적인 동력 사이클이고, 이거를 고안한 사람의 이름이 있겠죠. 그게 랭킨 사이클입니다. 뭐 당연히 유명한 사이클입니다. 뭐 기사 시험 보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네.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뭐 브레이튼이니 랭킨이니 뭐 다 이름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냥 되게 기본적인 사이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적인 증기동력 사이클 이름하여 랭킨 사이클. 자,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뭐 1, 2, 3, 4 번호를 붙여놨는데 저걸 갖다가 뭐 내가 저 터빈 입구를 1번이라고 하겠다라고 해도 뭐 저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냥 편의상 붙인 거니까. 근데 뭐 어쨌든 여기는 가지고 시작하는 거를 이제 1번으로 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뭐 불이 있는데 얘를 압축해서 가열하고 이런 느낌이고, 우리가 브레이킹 사이클 할 때도 1번을 이제 처음에 빨아당기는 대기를 1번으로 했죠. 그런 느낌이에요.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물론 앞에 이제 카르노 사이클은 저 왼쪽 위를 또 1번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가 1번에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헷갈릴까 봐 굳이 써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천연가스를 쓰는 연료가 천연가스면 그 자체가 기체고 태워도 기체니 그냥 가스 터빈을 돌리면 되죠. 태워서 바로 연소가스로 돌리는 게 가스 터빈인데, 내가 연료를 석탄으로 쓰고 싶어. 석탄은 가루를 넣고 돌릴 수는 없잖아, 터빈을. 석탄은 물 끓이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쓰는 거예요. 태워서 열을 만들고 그거를 물을 끓여서 물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장 직접적인 차이가 있죠. 가스 동력하고 전기 동력. 석탄화력 발전의 원리에 대한 뭐 소위 유튜브 동영상은 너무나 많은데 뭐 영어로 된 거를 보시는데 뭐 불편함이 없으시면 뭐 보셔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사람이 함전이나 뭐 우리나라 발전사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개인이 한 거 같아요. 이걸 동영상화 잘 해가지고 올려놓으신 게 있어서 그냥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공 책에 나오는 좀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그 업계 용어가 더 많아요. 나는 지금 뭐 연료한기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업계 용어가 나옵니다. 복수기, 절탄기, 절탄기가 뭐야? 라고 이제 듣다 보면 절탄기가 뭐냐면 석탄을 절약하는 장치. 절탄기. 근데 왜 석탄이 절약되지? 연료를 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연료를 덜 쓰기 위한 방법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재생장치. 버리는 열을 재활용해서 쓰고, 그럼 석탄이 적게 들겠지. 또 그거를 이제 재생기를 절탄기라고 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네. 혹시 이제 궁금하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여튼 네, 많습니다. 영상은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당히 이제 많은 전기가 석탄화력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로에 서 있지. 석탄은 태우면 전부 다 CO2가 되니까 지금 한국국립에 상당히 쉽지 않은 연료죠. 자, 그래서 전기동력 사이클도 기본적으로 뭐 아주 간단하게 4개의 요소가 있네요. 터빈이 있고, 펌프 있고, 보일러 컨덴서. 그래서 4개의 기계 요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계 요소는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물이 지금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라서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인, 엔닷, 아웃, 엔닷이 있는 이제 오픈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픈 시스템에 대한 일법칙 해석을 하면 각각의 기계 장치에 대해서 식이 나오죠. 이미 했었고요. 복습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일법칙을 쓴 다음에 예를 들어 오픈 시스템이 맞고 인, 아웃이 있으니 스텝이면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써요. 리버시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엔탈피 변화가 일어나지만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되게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가 일반적인 파워 사이클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요 문구가 삽입이 되었고, 예를 들어 펌프 1 들어가서 2 나오는 펌프에 대해 식을 세워보면 0은
열 전달이 없고 펌프를 구동해야 되니까 이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엠단 H1 들어가고 H2 나가고 뭐 이런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심플하게 여기에서 뭐 펌프 W 닷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엠닷의 엔탈피 차이. 그래서 1번이라는 찬물이 있는데 내가 펌프 1을 가하면 출구에서는 H2가 이제 높아져서 나가는 거겠죠. 그 차이만큼 펌프 1이다. 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당연하든 당연하지 않든 어쨌든 뭐 시기가 안 떠오르면 1법칙을 쓰면 되고 뭐 예를 들어 보일러도 마찬가지죠. 뭐 보일러는 일은 없고 열전달만 있으니까 똑같이 식을 세워보면 휴단위도 이렇게 써주죠. 2번 들어가는 걸 가열을 해서 3번이 되는 거니까 3이 있겠죠. 2보다. 이 차이만큼 내가 휴단을 넣어야 되는 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니 이게 열전달이 됐든 뭐 샤프트웍이 됐든 다 엔탈피의 차이로 써진다. 예, 기본적으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엔탈피가 중요하고 모든 상황을 엔탈피가 나타낼 수가 있다. 뭐 또 양변을 엔닷으로 나누면 뭐 작동주체 단위 질량당 뭐 사이클당 이름 뭐 열전단은 다 또 엔탈피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또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우리 개동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전부 다 엔탈피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뭐 해석을 한다. 사이클 해석이라 그러면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각 1, 2, 3, 4번에서의 엔탈피를 찾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엔탈피를 찾기 위해서는 또 뭐 온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고 그런 거를 또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엔탈피를 찾으면 되고요. 엔탈피를 찾으면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죠. 뭐 웍단 넷도 계산할 수 있고. Q다 다 계산할 수 있어서 Q율도 계산할 수가 있고 매번 아니죠. 그래서 뭐 웍단 넷은 어떻게 구하냐? 뭐 터빈 1 아웃에서 펌프 1을 빼면 되죠. 혹은 뭐 Q단 1에서 Q단 아웃을 빼면 되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엔탈피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효율도 마찬가지고 뭐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Q단 1에 웍단 넷으로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엔탈피를 알면 되죠. 그래서 엔탈피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게 약간 이제 지향적이야. 그 문제를 접근할 때.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녹음 같이 해보시죠. 11-1이에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이건 가장 컨셉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TS 선도를 그려놨는데 보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상단 압력이 얼마고 하단 압력이 얼마고 그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상단 압력이 얼마예요? 2, 3 얼마라고 돼 있어요? 3메가파스칼이라고 돼 있네. 3메가파스칼. 2에서 3 보일러에서 3메가파스칼의 물이 계속 가열이 되는데 1기압이 대충 이제 한 100kPa 되는데 0.1메가파스칼 그게 1바가 그거의 30배 아니에요? 대기압 30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압력이 높아요. 전기동력 사이클은 가스 터빈보다도 더 고압에서 작동하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3번이 이제 어디냐면 터빈 입구죠. 혹은 보일러 출구죠. 보일러 출구고 터빈 입구인데 온도는 350도씨예요. 가스 터빈은 그냥 연료 태운 직후에 가스이기 때문에 되게 뜨겁죠. 1000도 막 이런데 얘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300도 많으면 한 600도 정도. 스팀이기 때문에 온도가스가 그 정도 대신 압력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다름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하단 압력은 15kPa죠. 자,
자, 아까 말한 대기압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예, 하단 압력을 되게 낮춰놨어요. 예, 요거는 좀 이따 볼 건데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뭐 저 배관에 구멍이 생기면 밖에서 안으로 딸려 들어가겠지. 예, 그 정도로 낮춰놔요.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든 게, 자, 여기서 말하는 75kPa는 자, 절대 압력이에요, 게이지 압력이에요? 이게 우린 다 절대 압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학술적으로 뭐 물리 시간에도 압력이 얼마다 그러면 다 절대 압력이지 뭐 거기에서 대기 압력 마이너스 해서 뭐 플러스 해서 이렇게 하지 않지만 거기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이론적으로 한번 풀고 다룰 때는 다 절대 압력이죠. 특별한 날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저 어디 발전소 갔어. 배관이 막 지나가. 근데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꽂혀가지고 바늘이 착 돌아간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압력은 당연히 계기 압력이지. 게이지니까 게이지 압력이지. 그거는 뭐예요? 대기압 뺀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거기 게이지에 꽂혀 있는 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일 있을 때 전환을 해야 되죠. 예, 절대 압력. 흔히 이제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물론 이제 영화야 뭐 이렇게 바늘이 칙 돌리면 요새 그런 식으로 압력 모니터링 하진 않겠죠.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책상에 앉은 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책상에서 보이는 것만 믿다가 또 사고 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상단 압력, 하단 압력은 뭐 저렇게 주어졌는데 뭐 상당히 실제적인 숫자예요. 저렇게 운전이 됩니다. 네, 예제를 터무니없이 이제 제시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온도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운전이 된다. 자, 그래서 각각 상태에서의 엔탈피를 구하는 게 지향점이라고 그랬는데 1번의 엔탈피는 바로 나오겠죠. 75kPa 포화 상태에서의 엔탈피예요. 제가 친절하게 다음에 포화 상태표를 간단하는데 75kPa 있잖아요. 포화액의 엔탈피 HF 383.44 있죠. 저게 H2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등 엔트로피가 있어요. 1번에서 2번까지. 그러면 이제 느낌상 S1하고 S2가 같죠. 네, 뭔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H2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별로 표가 없어요. 압축에. 그래서 그건 이제 놔두고 요 얘기는 볼게요. 그건 놔두고 요렇게 이제 해석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오픈 시스템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죠. 자, 펌프 들어가는 일은 뭐하고 뭐의 차이를 보면 된다고 했어요? 펌프 일. 엔탈피 차이. H2-H1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네, 그죠? 자, 근데 궁금한 게 이제 H2잖아요. 뭐, 이 얘기 즉슨 펌프 일을 알면 H2를 알 수 있겠고, H2를 알면 펌프를 알 수가 있겠네요.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요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1번 상태에서 물덩어리 1kg가 있어요. 1번 물덩어리 1kg. 그게 이제 펌프 속을 막 이렇게 지나면서 2번 물덩어리가 있어요. 1번에서 2번으로 이 컨트롤 볼륨이 이제 우리가 변화를 겪고 변화 컨트롤 볼륨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교훈식도 알죠? 얘를 따라가면서 이런 변화를 겪을 거야. 자,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화를 겪을 거예요? 1번에서 2번까지 변화를 겪겠죠. 네. 그걸 할 건데, 자, 지금
사이클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 랭킹 내가 그 얘기했지. 네. 갑자기 안 한 것 같은데 돌아왔는데. 자, 랭킨 사이클이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자, 등엔트로피 압축, 등엔트로피 팽창, 정압 열교환.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랭킨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1번의 위치는 저기 지금 포와 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상적인 요 사이클, 랭킨 사이클에서는 1번을 그냥 포와 앱으로 놓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예. 사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번에서 압축이 돼서 2번으로 나갈 때 요 변화를 당연히 만족을 시키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등엔트로피 압축을 가정을 하고 있죠. 등엔트로피니까 DS가 없죠. 네. 그러면 뭐예요? DH는 그냥 VDP가 되죠. 이 상황에서 내가 1번에서 2번까지 간다 이거야. 1번에서 2번까지 간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돼요? H2 마이너스 H1이 되죠. H2 마이너스 H1이 뭐라고? 펌프일이야. 그래서 결국 이걸 펌프일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가 펌프를 오픈 시스템으로 놓고 7집 적용해서 나온 식이죠. 얘는 우리가 요 이제 로식을 써서 나온 거죠. 이걸 따라가면서 출발점은 다르고 어프로치도 다르지만 결론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펌프는 10만에서 2,000원인데 VDP 적합니다. 자, 이 시점이 되면 이제 왜 PDB가 아니고 VDP니까라고 얘기 안 하겠지. 다시 얘기 안 할게요. PDB는 뭐고 얘기 안 합니다. 자, VDP 적용이에요. 이런 펌프, 이런 컴프레서, 이런 자, 그럼 어떻게 또 VDP를 구할까? VDP를 이제 봐야 되죠. 접근할 건데, 자, 액체예요. 1에서 2는 비체적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V를 거의 콘스탄트로 빼면 되잖아요. 또 일정하니까, 안 변하니까. 그래서 V를 P2마이너스 P1 반변차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뭐 그대로 써있죠. 자, 그러면 이제 V를 가져와야 되는데 V1이나 V2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 뭐 V1을 쓰던가 2를 쓰던가 두 개 뭐 평균해서 쓰던가 아무 상관없죠. 네,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값을 아는 건 1번이죠.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네, 그래서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하단 압력에서의 포와 앱 1번 값에 비체적으로 저 V를 집어넣으면 심플하겠죠. 그래서 V1을 집어넣은 거예요. 상태 2, 펌프 1은 V1의 P2-P1으로 되어 있습니다. V1, 포와 앱 비체적 75kPa. 압력차 3000 빼기 75kPa 해서 3.03kg/kg이 나오죠. 자, 펌프 1이 3.03kg/kg.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지? H2를 알 수 있죠. H2는 H1 더하기 뭐 그래서 뭐 문제라는 건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되니까 얘를 알고 얘를 알 수도 있고 거꾸로 얘를 두고 얘를 알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거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 그래서 H2가 387.47 됐습니다. 네. 자, 됐고요. 자, 1, 2 그 다음에 H3 찾아야죠. H3는 껌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다행히도 너무 간단합니다. 3메가파스칼에 350도씨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거 바로 나오죠. 자,
당연히 과열등기니 3메가파스칼 가서 350도씨를 찾는 거죠. H 3116.1. 와, 값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 H 변화가 커요. 보일러에서 뭐 무지막지하게 끓여낸 거지. 근데 요걸 이제 딱 보면 느낌이 이제 오잖아요. 그죠? 자, H1에서 H2로 갈 때는 펌프 1을 더해준 거죠. 별로 안 변했죠. 펌프 1이 되게 조그맸어요. 앞에 보면 알겠지만 3.03 뭐 이거 참 펌프 1 얼마 안 됐죠. 얼마밖에 안 올라가요. 기체를 압축하는 건 일이 많이 들어가는데 액체를 압축하는 건 일이 되게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신 이번에 한 번은 보일러 때 되게 커졌어요. H 값이. 자, 그 다음에 찾는 김에 H3를 찾았지만 S3도 기왕에 저 표로 간 거 찾아가요. 6.745. 킬로그램 켈빈. 왜 찾았을까? S3를 그 다음에 일어날 일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빈에 저 기체를 넣어서 3에서 4번까지 터빈에서 팽창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을 했거니 S4가 S3하고 같다라는 거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리 적어놓고요. 그래서 그 다음 원하는 거는 H4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S4 이 값으로 H4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4번은 하단 압력자리예요. 75kPa이죠. 75kPa이 됐고 S가 이 값일 때 H를 찾는 건데, 자, 저기는 그림을 미리 그려놨지만 사실 75kPa S4 요 값에 이게 과열등기인지 포화등기인지는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보고 판단을 하던가요? 6.7450이 S인데 포화등기 표를 보니 75kPa일 때 숫자가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화액에서는 S가 1.11, 포화 증기에 대해서는 7.45. 저기 S 값이 포화액과 포화 증기 값의 사이에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포화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죠. 만일 저 값이 포화 증기보다도 더 큰 값이면 우리가 과열등기표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 SF하고 SG의 사이가 있는 것이 확실해요. 75kPa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요 물질의 상태는 건도로 표현이 되죠. 건도를 알면 다시 또 H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건도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S4는 포화액의 X, SFG로 표시가 되므로 건도를 먼저 구하죠. 구하니 이제 0.8861이라고 건도가 나옵니다. 기체가 88.6% 정도 되고 물방울이 약 11%, 12%가 섞여 있는 혼합물 상태죠. 자, 그 건도를 가지고 다시 그 압력 75kPa에서 엔탈피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조금 해놨던 것들이죠. 자, 그래서 뭐 H도 여기 HFG가 있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4까지 이제 구한 거고요. 2, 4, 3.0. 그래서 H를 1, 2, 3, 4를 다 구했으면 사실 할 거 다 한 거죠. 뭐 Q인을 구하라, 뭐 원넷을 구하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 자, Q인은 어떻게 구한다?
예를 들어 뭐 빼기 뭐를 하면 될까요? H3 빼기 H죠. Q 아웃은 H4-H5 열율도 계산이 되고 터빈 1, 펌프 1 다 구할 수 있고 뭐 몇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궁극적으로는 열효율 구하라고 모르겠지. 자,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뭐 심플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 하나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앞에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인데 실제는 어떠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숙제 문제 혹은 지난 가스 터미널 때 우리말로 뭐라고? 아이덴티티 이피션시 등엔트로피 효율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했죠. 자, 동일해요. 똑같아요. 펌프, 터빈, 비가역성 때문에 얘들이 동작하면서 점점 S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S 값이 엔트로피 생성 때문에 점점 커져요. 그래서 출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쏠린다. 둘 다. 근데 항상 하단 압력, 상단 압력은 정해져 있으니 목표치까지, 목표 압력까지 도달을 하다 보니 여기로 떨어지고 액추얼은 실제는 터빈도 여기로 떨어지는 거죠. 하단. 자, 그래서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등의 효율이 정의됐었고요. 터빈, 뭐 가스 터빈이든 스팀 터빈이든 이제 동일한 상황이에요. 아이디얼하게는 등엔트로피로 돼서 일이 많이 나와야 되지만 액추얼하게는 그것 때문에 일이 적게 나오고,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 엔탈피 차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엔트로피 효율이 정의되어 있어서 뭐 문제에 따라서는 뭐 이 터빈의 등엔트로피 효율이 얼마다 그때 요 4A의 위치가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거꾸로 뭐 4A의 위치를 주면 역으로 등엔트로피 효율을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숙제 문제 보내드렸잖아요. 웨이트 사이클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보시면 되고 뭐 펌프는 뭐 컴프레서랑 마찬가지죠. 이제 요게 컴프레서는 위아래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아이디얼하게는 일을 요만큼만 넣으면 되는데 비가역성 때문에 더 펌핑, 컴프레싱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액추얼하고 등엔트로피 때의 부모 분자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고 역시 엔탈피 차이로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뭐 이 오른쪽 그래프의 그림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브레이킹 사이클과도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자, 엑서사이즈 11-2가 요거에 대한 브레이킹을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숙제 낼 때도 11단원은 예제 문제를 여러 가지를 또 넣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실제적인 요소, 즉 실제적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디얼한 사이클이 아닌 비가역적인 요소죠. 어떤 또 비가역성을 발견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워낙에 뭐 펌프나 터빈에서 압력 변화, 뭐 엔트로피가 크게 나오니까 그냥 열 교환할 때는 그냥 정압으로 도착을 했잖아. 근데 그게 정압일 리가 없죠. 없어요. 유체가 파이프라인을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유체와 파이프 안쪽 벽면 사이에 마찰이 문제고 그 마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일어나요. 흘러가면서 점점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 강화, 압력 손실이라고 하고 역시 유체 시간에 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상적으로는 이 실선, TS 선도에서 정합선이라고 그랬죠. 따라가야겠지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뭔가 점점 정선이 점점 아래로 처지죠.
압력이 떨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터빈은 또 기가역성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요. 4번에서 1번 갈 때도 압력이 떨어지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겠죠. 압력이 떨어지니까. 파이프라인이니까. 얘도 이제 내려가면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상적인 거하고 실제하고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로스들이 있다. 마찰에 의한 거 등등, 기가역성. 그다음에 뭐 열에너지를 중간에 잃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등엔트로피 과정, 등엔트로피 압축과 팽창이 될 수 없는 당연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등엔트로피 과정은 가역적 단열이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봤잖아요. 터빈 돌아가는데 옆에 딱 있으면 터빈이 뜨끈뜨끈하겠죠. 흰 로스가 있어요. 로스는 무조건 비가역적이죠. 뭐 하여튼, 예, 근데 그림을 뭐 이해를 이제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랭킨 사이클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연료를 올릴 수 있을까? 사이클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한 3가지 정도지만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 3개를 이제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기본적인 어떤 컨셉은 이거예요. 뭐 항상 우리가 이제 뭔가 애매하면 카르노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 1-PH분의 PL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고열원, 열전달 주는 고열원 온도를 높이거나 저열원 온도를 낮추면 효율은 어쨌든 올라간다 그랬어요. 예, 이게 이상적이든 이상적이지 아니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구현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맞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이 그 얘기만 지금 합니다. 예, 지금 한 얘기는. 예. 그래서 열전달이 일어나는 온도를 이제 Q인을 높이거나 Q9이 일어나는 온도를 낮추거나 그런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자, 컨덴서 압력을 낮춘다. 컨덴서 압력을 낮춘다. 무슨 얘기일까? 자, 컨덴서는 아래쪽 Q9이 일어나는 열기관이죠. 얘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1, 2, 3, 4라는 요 사이클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요 라인, 정합선 하단 압력 라인을 더 낮은 압력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터빈을 팽창을 시켜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그 말이 무슨? 더 낮은 압력까지 팽창시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열교환 시키고 여기로 왔죠. 1다시. 그러면 이제 압력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겠죠. 훨씬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많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펌핑을 3단으로 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하단 압력을 낮췄어요. 자, 그러면 딱 그림으로 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이클당 면적, 즉 순일이 뭐 보라색 면적만큼 늘어나죠. 그러지 않아요? 일이 그냥 늘어요. 사이클당 일이 늘구나. 그러니까 하단 압력을 당연히 낮추려고 애를 쓰겠네요. 그래서 아까 봤더니 대기압보다 낮기까지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고. 대신 펌프 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펌프 일 1에서 2까지 갔는데 원래는 1에서 2까지 갔는데 더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야 되죠. 펌프 일은 좀 늘긴 하는데 펌프 일 자체는 원래 좀 미미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Q인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2에서 3 간 건데 이제는 2-에서 3까지 가야 되죠. Q인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죠. TS 접근하는 거잖아요. 면적이 넓어졌어요. 2-에서 3까지 이 면적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늘어난 면적이 충분히 이제 크니까 계산을 뭐 해보든 안 해볼게요.
연료율이 증가합니다. 이걸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단 압력을 낮추니까 열 전달이 일어나는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동일하게 낮아집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포화 온도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열 전달 TL 하단 온도 자체가 낮아져요. 그래서 효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카르노 효율을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하단 압력을 낮춘다는 건 뭐 하단 온도를 낮춘다는 얘기도 되고, 어쨌거나 효율이 늘어나는 건 같다. 좋네. 그럼 뭐 왕창 낮추지 뭐. 제일 많이 낮추면 어디까지 낮출 수 있어요? 제로지 제로. 지금 진공이지 뭐 거의.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런 컨셉이. 진공이라는 거는 되게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엄청 낮아지고. 근데 그러면 지나가야 되잖아요. 기체가. 진공이면 거의 기체가 없는 건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큰 문제는 배관이 안쪽에 진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진공이 잡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멍이 나거나 뭐 실링이 깨지면 밖에서 이제 막 빨려 들어가죠. 공기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신나게 진공을 잡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적당히 낮추는 겁니다. 자, 뭐 그런 이유도 있는데, 더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거야. 원래 3에서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자, 터빈 출구에서 그 포화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죠. 대부분 포화 증기죠. 근데 더 내려가면 어때요? 요 길이 비율이 이제 건도 아니에요. 더 내려가니까 액체 비율이 좀 더 늘어나죠. 건도가 좀 나빠집니다. 여기가 건도 1이잖아. 여기 제로. 그래서 액체가 좀 더 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터빈 날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액적의 증가로 인해 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무작정 내리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실링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게 좋아서 실제로는 기압보다도 낮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네요. 이거. 낮추면 좋아. 하단 압력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슈퍼 히팅을 하는 거야. 스팀. 더 높은 온도. 자, 또 이제 요게 이제 이 산 터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액체가 좀 많아. 어떻게? 그래서 액체가 많으니까 싫어.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가열이죠. 가열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더 가야 돼. 그러면 같은 압력에서 더 가열 전기가 되겠죠. 더 가열 전기가 되면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가열을 한 다음에 거기서 떨구면 어때요? 하단에 왔을 때 그래도 거의 이제 또 기체죠. 물이 별로 없죠. 액체가 별로 없죠. 좋겠네요. 그래서 뭐 터빈 출구 쪽에 액체도 줄이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로 면적이 사이클 면적이 보라색만큼 늘어나죠. 사이클과 물도 늘어나겠네요. 물론 열 전달도 그만큼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효율이 이제 올라갑니다. Q인도 늘어나고 원vet도 늘어나지만 효율이 더 늘어나요. 자, 왜 우리가 또 그거를 갖다가 실제 계산을 이렇게 안 해봐도 알 수 있느냐? 요 열전달이 일어난 온도는 되게 높은 온도죠. 전체적으로는 2에서 3까지 이렇게 가는 열전달이잖아요. 열전달이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고 이 온도에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열전달이 일어나는 온도는 대충 여기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열전달을 추가해주면 뭐예요? pH가 되게 높은 거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Q인 넣어주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마 효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우리가 뭐 계속 그냥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열전달의 온도가 높아져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계산을 해봐도 좋고 그냥 개념적으로 봐도 그렇고 효율이 올라갈 것 같고 터빈 출구도 좋아지고 좋네요.
그럼 뭐 이제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지. 온도가 계속 올라지니까는 무작정 올릴 수 없다는 거죠. 터빈이 견뎌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 3번 3-2 저 3번 자리는 결국은 이제 터빈이 견디는 한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터빈이 잘 견딜 수 있게 잘 만들 수 있으면 3번이 더 이제 저 위로 갈 거고, 그럼 효율도 좋아지고 터빈 출구도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왜 못하냐? 그걸 이제 견딜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게 이제 갖추지 못하니까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좋은데 뭐 메탈로지컬 컨시더레이션, 그러니까 근데 금속 재료의 어떤 성질을 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아래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한 620도씨까지는 뭐 쓰고 있다는 거. 높이일수록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써 있는 제목은 슈퍼 히팅 같은 거죠. 계속 가열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질문해. 네. 저 4번이 꼭 이 돈 많이 있어야 되는. 아, 밖으로 나가도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3번.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저렇다는 얘기인데 실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밖으로 떨어지기도 안으로 들어오기도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정할 때 1번은 포화액이라고 나왔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포화액이 꼭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될 보장은 없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덜 간 상태로 펌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운전할 때는 당연히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설계할 때 이제 그거를 충분히 이제 감안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보일러의 프레셔를 올리면 어떠냐? 보일러의 프레셔라는 건 결국 이제 상단 압력이죠. 상단 압력을 높인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요런 압력선, 여기 밑에 있는 거, 요 압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자, 최고 온도는 아까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 620도든 600도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쉽지만 여기가 쭉 내려왔어요. 압력을 하나 올려볼게요. 그러면 뭐야? 일단 펌핑을 더 좀 많이 해야 압력이 높아질 거고,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열선달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원래 여기서 열선달을 이제 받잖아.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표면적으로 더 높은 온도에서 열선달이 일어나면, 와, 좋아 보이지? 네, 좋아요. 좋은데, 올라가다가 금방 최고 온도에 도달해버리죠. 이때는 뭐 이제 실어도 이제는 팽창해서 내려가야 돼. 했었다. 쭉 팽창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낮은 압력이었으면 오른쪽으로 많이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높은 압력을 하니까 금방 최고 온도가 요 라인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보이시죠? 벌써 출구에 액체가 많아지죠. 계산상으로도 눈에 보이는 걸로도, 자, 여기 이 연두색 면적만큼은 미리 늘어났는데요. 이 핑크색 면적만큼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줄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자, 열전달이 일어나는 온도를 높이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 높아졌을 거예요. 상변화할 때 연출입이 훨씬 많으니까 높아지긴 했는데 뭔가 이런 다른 문제점들이 꽤 생겨서 이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단 압력을 무조건 높이기는 있는데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저 브레이킹 사이클 할 때 다단압축, 다단 팽창 있잖아요. 여러 개, 터빈 2개 쓰고 3개 쓰고 막 이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팽창하다가 빼가지고 그 다음 터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요. 이 면적을 다 넣는 방법이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뭐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디어는 상단 압력을 높인다는 거는 상단에 있는 열전달 온도를 높인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 맞다. 자, 그래서 그 다음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신형. 자, 압력을 높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못 높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온도든 압력이든 무작정 못 높이는 이유는 하여간 장치가 견뎌야 된다. 요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장치가 잘 견딘다면 그냥 막 올려버리는 거야. 자, 요런 사이클이 있어요. 자, 1에서 2인데 펌핑을 엄청나게 해요. 되게 선 좁다 그랬죠, 여기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도 되게 많이 펌핑하는 거야. 상당히 압력을 높이면 그 정합선이 어떻게 돼요?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위에 있죠. 이렇게 돼요. 낮은 압력은 이렇게 상변화 이렇게 가지만 임계 압력보다 높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쯤이면 액체고 여기는 기체고 여기는 의리슬쩍 변해가죠. 그럼 여기 압력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이 압력상 대단히 높은 압력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도를 높여. 와, 이 온도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죠. 여기서부터 쭉 떨어뜨려서 여기까지 오니 이 터빈일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근데 펌핑은 별로 안 된다 그랬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효율이 쫙쫙 올라가요. 면적이 엄청 크죠. 자, 그래서 상단 압력이 임계 압력을 뛰어넘어요. 훌쩍 뛰어넘어요.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저기 슈퍼 크리티컬 랭킨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로 초임계 임계점을 많이 넘어가서 존재하는 랭킨 사이클이고요. 최근에 신형 그 스팀 터빈 사이클, 베이퍼 우리말로 증기 동력 사이클, 베이퍼 컴프레션 아니 미안해 베이퍼 파워 사이클, 증기 동력 사이클은 소인계 사이클, 랭킨 사이클을 이제 막 도입을 하는 거예요. 짓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슈는 딱 그거예요. 저렇게 만들어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재료든 장치든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견디면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요즘에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 나온 게 이그젠플 11-3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컨셉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 하나 줘요. 이렇게 하단 10kPa이죠. 상당히 이제 이건 진공도가 높아요. 상단은 3MPa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같이 했던 11-1 이그젠플하고 그냥 같은 수준의 문제인데 이 이그젠플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한번 효율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슈퍼히팅을 한 거죠. 좀 더 가열을 많이 했어요. 350도씨가 아니라 600도씨까지 한번 뽑아봐라. 그런 다음에 효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한번 계산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는 이 600도씨까지 가되 상단 압력 자체를 이제 높여버릴 수도 있다고 했죠. 15MPa까지 오겠어요. 무지막지하죠. 예. 그러면 또 효율이 어떻게 되냐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주로 해놓은데요. 제가 아마 두 번째 숙제 낼 때 아마 그냥 넣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 그때 가서 내가 내 맘대로 할게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 정도.